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1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2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G7 서미트 참여 등 우방과 연대하기로 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제 상품 가격이 100년 내 5번째 대상승기에 진입하였다는 마켓워치사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영국 경제가 작년에 1709년 이래 최악인 마이너스 9.9% 역성장하였다는 BBC 뉴스 보도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2건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2월 14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with Trump gone seeks to build bridge on global economy. 로이터 통신 보시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방과 연대를 재건하기로 하였는데요. 우선 G7 정상회의 그룹 오브 세븐 서미트에 재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임 트럼프 정부의 우방 수혜 정책을 탈피하겠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3월에 개최 예정이던 2020 G7 회의를 돌연 취소하기도 하였고요. 2018년 프랑스 주최 G7 회의에서는 회의 종료 후에 공동 커뮤니케에 서명을 하지도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과의 관세,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불만, 그리고 G8로 러시아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등의 서방과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G7 회의는 6월 11일에서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되는데요. 서방 7개국 정상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제넷 옐린 미국 재무장관과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공동 의장으로 진행할 재무장관 회의가 관심을 끄는데요. 제넷 옐린은 1월에 그리고 리시 수낙은 2월에 재무장관에 각각 임명되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올해 G7 회의 의제로는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자는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공조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세계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대응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의제는 세계 무역 증진 방안, 그리고 부차적으로 기술 회사들에 대한 과세 방안, 그리고 IMF 정자 방안이 또 거론이 될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6월 G7 서밋에 참여할 각국 정상들 사진인데요. 유럽연합 EU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군요. 한편 올해 G7 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게스트로 3개 나라를 초대하였는데요. 인도, 호주, 한국입니다. 한국의 K-방역 경험을 소개해달라는 것인데 참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Fifth commodity super cycle has started, says highly regarded JP Morgan strategist.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국제 상품 가격이 지난 100년 중 5번째 대상승기에 진입하였다는 JP 모간의 분석입니다. 최근 대상승기인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승 요인을 보면요. 중국 경제의 부상, 그리고 미국 경제의 회복, 그리고 미국 달러화 약세, 그리고
금융 측면에서의 수요 증가 등입니다. 2009년에서 2020년까지는 대체로 국제상품 가격이 하락하였는데요. 그때 그 요인을 보면은 세계 금융 위기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인 충돌, 그리고 중국 경제가 정체에 들었고 무역 전쟁으로 제조업이 침체되었으며,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오일 등에 대한 상품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상승기에 진입하였다는데요. 그 요인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그리고 극단적인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 그리고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리고 환경 정책에 의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요인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국제 상품 가격 동향을 보면요. 작년 3월부터 이미 많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WTI 원유 가격의 경우 작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락한 20불 이하로 급락한 이후에 현재는 거의 60불대, 거의 3배까지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은 주춤한 상태고요. 대신 은 가격은 계속 고공 상태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주춤한 상태지만은 작년 3월에 비해서 크게 올랐고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콘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UK economy suffered record annual slump in 2020. BBC 뉴스 보시죠. 영국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9.9% 역성장하였다고 국립통계청이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1709년에 그 마이너스 4.1% 성장 이래 최악입니다.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발표에는 언급이 없지만은 브렉시트의 악 영향도 큰 요인일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마지막 분기에는 1%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접대업과 자동차 판매 등이 일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에 플러스 1%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블딥은 면하게 됐군요. 더블딥 리세션이란 한번 리세션에 빠졌다가 경기 상승 후에 다시 리세션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국은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3.0%, 2분기에 마이너스 18.8%의 리세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은 더블딥 리세션이 된다는 거죠. 영국은 1970년대에 더블딥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대부분 다 타격을 받았지만은 특히 건설업 부문이 마이너스 12.5%의 최대 타격을 받았군요. 지난 2월에 40세 나이로 재무장관에 취임한 리시 수낙은 영국이 심각한 경제 쇼크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외국과 비추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변명하네요. 수낙 재무장관은 3월 초에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하면은 빠른 경제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하는군요. 향후 영국 경제 전망을 보면은 1분기의 악화 후에 2분기부터 빠른 회복을 예상하는데요. 그 근거로 12월 중 GDP가 1.2% 플러스 성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백신 보급으로 록다운이 완화될 것이고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점. 영란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후에 용수철 같은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오른쪽 편은 월별 경제 성장률 동향입니다. 영국은 월별 GDP 통계를 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참고로 최근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작년 연간 전체 성장률을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죠. 한국을 포함해서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이 플러스 성장을 하였는데요. 중국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대만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죠. 한국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았죠. 표를 이용해서 국가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2분기부터 빠른 경제 회복을 전망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성급한 낙관이라는 판단입니다. 백신 보급 속에 신종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봉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브렉시트 악 영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와의 무역 장벽 문제가 관세보다는 통관 절차 등으로 해서 더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영국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 악 영향이 더 커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선풍으로 집권한 현 정부가 브렉시트 악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자주 보이는군요. 브렉시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이라든가 북아일랜드에서의 정치적 상황 등도 상당히 영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리고 한번 위축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사례이죠. 여하튼 영국 경제 조속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2월 14일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 보시죠. 확진자 수는 1억 783만 8천 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37만 3,398명으로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율이 3.0%에서 2.7%로 크게 내렸군요.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사망자 증가세도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증가세가 오른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가세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전주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1위에서 12위까지 그대로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요. 2월 13일 현재 전 세계 1억 7,200만 명이 접종을 하였는데 지난주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5,200만 명이나 접종하였군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 수는 7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일평균 접종자 수는 592만 명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 164만 명이 접종하고 있군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유사일에 최대 백신 캠페인을 벌이고 있군요. 한국도 이 통계에 조속히 포함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다음 주 주요 이슈로는 무엇보다도 1억 9천만 불 상당의 경기 부양책이 국회에 상정될 예상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세인데요. 인플레이션에 관한 논란이 예상되고요. 월마트 등의 기업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경제지표로는 소매 판매 지수, 실업수당 청구자 수,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은 프레지던트데이 홀리데이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화요일과 이후 금요일까지는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